깔끔한 종목 상담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상당히 좀 잘 나가는 요즘의 종목이죠.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84,000원이고요. 비중은 3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오랜만에 또 급반등이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 좋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뭐 다시 한번 좀 신고가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희 시청자님 그래서 좀 가격대가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닐까 지금 상당히 좀 오늘 수익을 많이 챙기셨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이제 또 전략이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사실은 주실까요? 뭐 저는 이렇게 가는 종목을 굳이 뭐 목표가를 정하고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시면 일단 큰 파도가 한번 뭐 기술적으로 봐도 한 두 차례 매집이 있은 후에 한번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요. 1차 파동이 한번 나왔고 이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도 코오롱이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같이 이제 묶여 있다라고 물론 자회사들 중에 코오롱 생명과학 말고도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지만 코오롱 인더 이렇게 있는데 자회사들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에서 거기서 또 지금 가장 이슈를 많이 받는 건 미국에 있는 자회사 중에 티슈진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한 45%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 예정인 티슈진C에 대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고 조만간에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에 티슈진을 발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남아있는데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판매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 긁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를 굳이 정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이제 거리랑 많이 실으면서 흔들기 전까지는 좀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오롱에 대해서 또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달빛 아래 홀로 걷다님도 자주 저희 또 게시판 찾아주시는 분이신데요. 주목 한번 좀 봐드릴게요. 사조 오양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사조 오양 매수가가 18,450원이고요. 오늘 바로 이 종목을 샀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실 그 이준호 차장 어제 나오셨던 저희 그 상담해주신 이준호 차장님께서 계속해서 뭐 아마 강조를 해주셔서 아마 또 그런 조언을 아마 듣고 한번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 드는데요. 일단 오늘 장중한 저점 라인에서 들어가서 바로 오늘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 것들 사조 대림도 주가가 상당히 잘 갔었고 사조그룹 관련주도 참치 관련주도 시세가 괜찮거든요. 이 종목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음식료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제 올해 한 7월부터 한 5월 물론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움직였는데 오뚜기나 농심이 좀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그 외에 이제 CJ 시푸드라든지 프레시웨어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대그린푸드라든지 뭐 신세계푸드 다 지금 업종들이 다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 좀 쉬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음료가 반짝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결국엔 새로운 성장주로서의 지금 자리를 처음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다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겠고요. 전만 22,500원 정도를 다시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박스권으로 약간 좀 기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위안화 절하 관련돼서 환율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원자재료를 사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의 영향으로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대세적으로는 이쪽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짧게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길게 보고 매매를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500원짜리를 일단 돌파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가 뭐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그 무렵에서 지금 이걸 뚫고 나가야 전고점을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좀 쉬고 있는데 조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여기 한 19,000원, 19,500원 정도를 한번 지켜주면서 돌아섰으면 더 좋을 모습인데 사실은 조금 내리막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이 심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옆으로 붙여준다라고 하면
좀 더 기다려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네. 또 한번 60일까지 한번 밀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사주 오양도 신고가를 내고 시장이 좀 많이 침체가 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음식료업종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잠시 눌려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기회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음식료업종 끝나지 않았다라는 멘트 주셨거든요. 네. 탑픽으로 보는 종목 있으세요? 저는 뭐 일단 농심은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외에 이제 그 현대 그린푸드도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판교점 관련돼서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결국엔 현대백화점의 뭐 식자재 유통 이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지주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사조 시푸드라든지 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 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업종이 아닌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좀 좋은 추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3801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에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점검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04,000원, 좀 오늘 약간의 좀 손실권에서 매매 마감이 되셨네요. 50%나 좀 들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했다. 성장주로서 좀 가져가도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은 성장주로서는 잘 고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연어와 관련된 거 물질을 가지고 결국에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나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데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성장성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다 보니까 수급상의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밀리면서 같이 좀 화장품 바이오가 밀릴 때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수급도 결국에는 기관들이 뭐 엄청나게 팔아는 것도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가격대에서 굳이 손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10만 원 그 차트상으로 보면 한 10만 원대 넘어서면 다시 한번 그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제 계속 또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체크해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10만 원만 돌파가 된다면 전고점이 13만 원까지 좀 갔던 종목이거든요. 고점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좀 돌파 가능할까요? 바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먼저 한 10만 원대를 넘어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한 12만 원 선까지는 좀 가줘야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엔 이 회사의 내용을 보면 악재라고 하는 건 연어가 안 돌아오는 게 문제랍니다. 연어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바다로 보낸 연어가 안 돌아오면 사업이 힘들어지겠죠. 모든 원료를 연어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연어가 안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심리가 작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내용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때 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이분은 이미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시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다른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종목 말고도 이렇게 눌릴 때 한 번씩 또 주도주들을 좀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겠습니다. 네, 3802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들고 성장성에 대한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성장성은 있는 종목이다 라는 진단 나왔고요. 좀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바이오나 제약주 오늘도 상당히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메디포스트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는 5431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진입가가 상당히 높아요. 16만 5천 원에 지금 매수 진입이 됐고요. 비중도 30% 들고 있는데 이제 가장 고민이 매수가가 회복이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슴이 상당히 아픈 요즘에 좀 상황이 아닐까 싶고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아마 신고가 나온 날 아마 좀 같이 따라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네, 매수 가격대가 그런 너무 거, 높아서요. 그런 네. 어떻게 진단 주실까요? 일단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보면 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다시 또 돌려주지 못하는 약간 좀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는 그런 형태에 지금 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조금 굉장히 높을 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7월 6일 날 대량 거래 나오면서 양봉이 나올 때 사신 것 같고, 그 다음 날 바로 밀리면서 계속 이제 물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길게 보면 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만약에 현금을 사놓으신 거면
시간이 뭐 비중이 많지 않게 돼 있으면 사실은 조금 더 21선을 돌아서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물론 요 가격까지 언제 갈지, 뭐 바로 갈지, 아니면 한 달 뒤에 갈지, 뭐 1년 뒤에 갈지는 또 모르겠지만 추가 매수하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 물타기를 해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메디퍼스트는 뭐 사업 내용 자체는 좋고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약간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나오면서 기관들이 꾸준히 좀 팔아대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수급이 꼬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줄기세포보다는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바이오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주들이 오늘 이제 차바이오가 좀 돌아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때,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한 21선 뚫어줄 때 그때 뭐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서 기다리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포스 들고 얼마나 상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에 좀 대응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조금이나마 조금 저희 좀 전략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힘내셔서 좀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유효제약 한번 볼게요. 유효제약은 저희 7016 핸드폰 번호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23,300원 역시 손실권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0% 들고 있는데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로 보냐 또 중장기로 보냐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눌리고 나서 또 많이 탄력 그렇게 안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또 예. 유효제약도요. 네. 물론 뭐 지금 이 주초에 한번 되게 반등을 굉장히 많이 줬었습니다. 장중에 한 28%까지 올라갔다. 21,400원까지 한번 올라간 날이 있었는데 요날 못 털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못 털고 나오셨고 더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좀 차트상으로 좀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꼭대기에서 약간 내려오고 바닥에서도 올라오고 지금 깃발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때 대량 매수가 들어왔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2만 원 이상은 한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여기서 한번 매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다 한번 접고 다시 올라가다 좀 한번 접어준 상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주선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요거를 좀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으로 봐도 뭐 이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내용으로 봐도 결국에는 유유제약이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뭐 판매되고 있는 그런 실적보다는 나스닥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을 한 4% 갖고 있는데 그 상장하고 나서 그 지분 평가 이익에 대한 그런 반영을 좀 한다, 자산에 대한 반영으로 지금 유유제약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상장이 완료가 되면 또 한 번 이슈가 돼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희망을 갖고 저희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 대한과학인데요.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한과학 매수가 8,510원이고요. 15% 지금 현재 포트에 있는데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고 좀 결정을 하려고 지금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담으면 비중이 한 25% 정도 지금 포트에서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지금 손실 구간에서 좀 더 담아보자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지난달에 10,000원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지난달 한 말경에 신고가를 내고 한 30% 가까이 지금 가격 조정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사실은 위에서 대량 거래 실리면서 밀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급하게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거나 계속 간다라고 하면 9,000원대 초반 정도나 뭐 9,500원, 600원, 9,000원대 후반까지는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급이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시류와 굉장히 잘 맞는데 워낙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81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보면 대한과학도 보시면 주봉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매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 근데 하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다. 기업 내용 자체도 결국에는 뭐 실험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기구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납품을 해주는 그런 제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뭐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이런 기자재들은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향후 더 좋아질 걸로 보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시총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을 가지고 한번 뭐 들어줄 때 뭐 10,000원 돌파를 한다든지 9,500원 돌파를 한다든지 할 때 한번 나오시면서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 수익이 나면 좀 빨리 나오셨다가 또 한번 많이 밀리면 사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주봉 보고 한번 매매를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메이저 세력들이 좀 많이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고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을 좀 너무 많이 싣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코멘트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점검해 볼게요. 007 본드걸님께서 들고 계신 현대통신 골라봤습니다. 매수가가 12,900원이시네요. 비중을 절반이나 비중을 50% 포트에 담고 계신데 애가 탄다고 아무래도 비중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지금 장중 한 15%까지 넘게 오르다가 한 10% 넘는 상승권에서 지금 마감이 나왔고요. 그래도 아직은 약간의 좀 손실권이시라서 네, 여기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변동성이 좀 크고 한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1,000억짜리 이제 막 1,000억이 넘은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량도 10,000원짜리 주식이 한 30만 주 거래되는데 거래량은 그나마 좀 적당한 편이지만 이게 누군가가 이제 뭐 강하게 사주기는 좀 애매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은 이제 이틀 동안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셔도 물려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금 21선 터치하거나 빠지면 올리고 계속 올리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오늘도 21선을 돌파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통신 뭐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지 않나 싶겠고요. 다시 한번 뭐 나오신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 한 13,000원, 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현대통신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저희가 화장품주도 이 시간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이번 주 요동을 쳤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발 환율 쇼크 극복하기가 또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실적 시즌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존 주도주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의심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짜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제약바이오는 버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화장품도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되게 많이 흔들었습니다. 근데 중국발로 흔들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심하게 반등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중국 환율 관련돼서 결국엔 중국 내수를 증진하고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의 방편이다라고 지금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화장품을 살 때 환율 때문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중국이 한참 와서 우리나라 살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고려해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와 관련돼서 달러 강세와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너무 우려가 크지 않았나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나 화장품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략은 결국에는 이것들 주도주들은 여전히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빠질 때마다 어느 정도 선을 그려놓고 이 변동성을 좀 즐기는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돈을 벌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들 종목들은 박스권을 일탈하지 않거나 추세를 일탈하지 않으면 추세 하단을 확인하고 나면 좀 더 추가 매수하셔서 오히려 또 조금 일부 올라가면 또 다시 한번 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기본 수량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을 한 30에서 한 50% 정도를 들고 가시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테마가 빨리빨리 돌고 있고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이외에도 핀테크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지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엔 지금 중국발 위안화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오늘부로 거의 이제 정리가 됐다 시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어제 1,000억 넘게 팔던 기관이 코스닥을 1,000억을 넘게 팔았는데 오늘 또 다시 또 엄청나게 샀죠. 네. 예.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형주가 갈 수 없는 장에서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주도주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좀 추가로 제가 또 보셔야 되는 섹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핀테크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 관련된 것들을 여전히 또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은행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찾아보면 현재 다음 카카오가 일단은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KG 이니시스나 뭐 한국사회보결제라든지 이런 PG 업체들, 뭐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 이런 업체들도 결제 관련된 업체들도 또 여기 관련돼 있는 상황이고, 보안 관련된 뭐 윈스라든지 뭐 라온시큐 같은 것들, 결국엔 인터넷 은행의 가장 핵심은 또 보안이겠죠. 보안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특히 KG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박스권을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또 주목을 좀 이번 주에 해보시면 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위안화 쇼크를 조금 극복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좀 즐거운 수익 날 수 있는 좀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건희 과장께서 인터넷 은행 관련주 좀 얘기를 해줬는데요. KB국민은행이 지금 카카오뱅크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주가 장마감 후에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과 지금 삼성생명, 키움증권 실적 잘 나왔네요. 키움증권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유럽 증시도 위안화 쇼크에 많이 이틀 동안 출렁였습니다. 오늘은 좀 쇼크를 극복하면서 상승 출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VVIP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